소년 삼국지 제16화 엇갈리는 운명 새로운 시작. 여러분, 그러면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할까요? 황량한 벌판 위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유비는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사라져간 관우의 뒷모습을 눈에 새겼죠. 그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제 그 슬픔을 뒤로 하고 나아가야만 했어요. 관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가 열어준 길을 따라 무사히 서주까지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장비와 조은 또한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말없이 앞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관우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조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유비에게 물었어요. 유비는 억지로 굳게 담은 입술을 열어 대답했어요. 괜찮다. 관우를 믿는다. 그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유비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 무렵 유비 일행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지친 병사들은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유비 삼 형제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쉽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주공, 큰일 났습니다. 달려온 전령은 숨을 헐떡이며 소식을 전했어요. 뒤쫓아오던 위군이 크게 갈라져 일부는 저희를 계속 추격하고 주력 부대는 관우 장군이 계신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유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조조의 군대는 관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관우,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유비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관우 걱정에 시달렸답니다. 한편 홀로 남겨진 관우는 다가오는 조조의 대군을 굳건한 눈빛으로 맞이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마치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관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청룡 언월도를 높이 치켜들었죠. 그의 붉은 얼굴은 굳게 닫힌 입술과 매섭게 빛나는 눈빛으로 더욱 붉게 타오르는 듯했어요. 내 놈이 유비의 형제 관우인가? 위군의 선두에 선 장수가 소리쳤어요. 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렇다. 너희는 감히 나의 형님을 쫓는 역적들이냐? 그의 호통 소리에 위군 병사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수많은 병력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관우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관우는 홀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맹렬하게 싸웠어요. 그의 청룡 언월도는 휘둘러질 때마다 위군의 병사들을 쓰러뜨렸고 그의 용맹함에 감히 맞서는 자가 없었죠.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우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갔어요.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싸웠지만 홀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그때 위군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 관우에게 소리쳤어요. 관우 장군, 조승상께서 장군의 용맹함을 익히 들으셨고 탐내는 마음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부디 항복하시어 승상 밑에서 큰 뜻을 펼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수는 바로 조조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하후돈이었어요. 관우는 매서운 눈빛으로 하후돈을 노려보며 호통쳤어요. 닥쳐라. 나는 유비 형님의 의형제 관우다. 어찌 역적 조조에게 항복하겠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어 형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의 단호한 외침은 전장에 울려 퍼졌고 위군 병사들은 감히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답니다. 관우는 더욱 힘을 내어 싸웠지만 결국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그의 몸은 이미 여러 군데 상처투성이었고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타올랐어요. 그때 조조가 직접 보낸 또 다른 전령이 관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관우 장군, 조승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군께서 만약 항복하신다면 절대 해치지 않으실 것이며 후하게 대우하고 장군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유비공이 소식을 아신다면 전해주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는 유비의 생사를 알지 못해
늘 마음속 깊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조조의 말대로 유비의 소식을 알 수 있다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유비와의 굳건한 의리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관우는 깊은 생각 끝에 전령에게 말했어요. 요아야, 조조에게 전해라. 내가 항복하는 조건이 있다. 첫째, 나는 한 황실의 충성을 맹세했으니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황실의 신하로서 잠시 그의 밑에 머무는 것이다. 둘째, 나의 형님 유비공이 생사를 알게 되는 즉시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조조는 이를 막지 않아야 한다. 셋째, 나의 두 형수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가 잠시 그의 밑에 머물겠다. 조조는 관우의 조건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결국 그의 용맹함을 얻고자 모든 조건을 수락했어요. 비록 완전한 항복은 아니었지만 천하의 명장 관우를 얻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죠. 그렇게 관우는 그의 굳건한 의리를 지킨 채 잠시 조조의 휘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한편 유비 일행은 관우가 조조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장비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관우를 되찾아오겠다고 날뛰었지만 유비는 침착하게 장비를 말렸죠. 우리는 아직 힘이 부족하다. 지금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관우의 뜻을 헛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 힘을 키우고 반드시 관우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유비 일행은 슬픔과 희망 속에서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서주를 향해 나아가며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죠. 비록 관우와 잠시 헤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세 형제가 함께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시간은 흘러 유비는 서주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조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관우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조조의 밑에 있던 관우가 홀로 수많은 관문을 돌파하며 유비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유비는 믿을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을 글썽겼어요. 그의 곁에 있던 장비와 조은 또한 서로 부둥켜 안으며 감격했답니다. 그들은 곧바로 관우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갔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세 형제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재회할 수 있었어요. 비록 엇갈린 운명 속에서 잠시 헤어졌었지만 그들의 굳건한 형제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는 더욱 험난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조의 세력은 더욱 강대해져 있었고 혼란스러운 세상은 여전히 영웅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유비 삼형제는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유비, 삼형제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욱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소년 삼국지 제16화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다음 소년 삼국지 제17화에서는 다시 뭉친 유비 삼형제가 더욱 강력해진 조조의 세력에 맞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새로운 인물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